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새순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늘도 작품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드리 작가의 언젠가 직접 할 말이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외국에서 태어나 이제 21살이 된 유학생이라 한국 국적을 지녔음에도 한국어로 글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나의 한국적인 면을 가장 잘 대변하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한글이 아닌 다른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의미 부여를 많이 그리고 쉽게 하기에 고민이 일상이어서 아직은 서툰 생각들을 한다.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 어리숙한 솜씨로 글을 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언젠가 직접 할 말이라는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1월 2일 21살이 된 지 하루 만에 나는 혼자 응급실에 앉아 있었다. 왼쪽 눈은 부어서 뜰 수가 없었다. 이마가 찢어져 눈 부근까지 흘러나온 피가 굳었고 바닥에 긁힌 듯한 상처들이 광대부터 입까지 덮고 있었다. 엑스레이만 2번 찍고 사람들의 곁눈질을 피하지 못한 채 대기실에 앉아 7시간을 기다렸다. 하수구에서 빠져나온 검은 쥐처럼 나를 보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신경 쓰였다. 대부분 가족이랑 같이 온 것 같았다. 끝내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찾아와 마치 57분 날씨 정보를 알려주듯 코뼈와 눈 밑에 뼈가 부러져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고통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 어느 것 하나 이해하지 못한 채 어두워진 눈으로 의사를 볼 뿐이었다. 안면 수술을 할 장비가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내일 가라는 그의 말을 듣고 응급실을 빠져나왔다. 흰 가로등 밑에서 멍한 눈빛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봤다. 그 순간 명확한 건 딱 하나. 통장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다 화면을 켰다. 주진명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다. 클래식 음악이 컬러링으로 나오다가 멈췄다. 천우야 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 나 병원이에요. 오랜만에 한 말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게 조금 미안했지만 상대가 아버지였으니 괜찮았다. 아버지는 교수다. 가장 어른 같은 어른이기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항상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동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모범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며 그것을 실현시켰다. 자기 일에는 항상 책임을 지고 주어진 업무는 성실하게 해냈다. 무엇보다 모든 것에 원인과 결과가 있으며 그것들을 그는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만큼 그는 아는 게 많았다. 하지만 내가 보는 아버지는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믿으며 절대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힘들다고 말하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애초에 왜 이해하지 못했냐고 어머니를 몰아가다 기어코 매번 울게 했다. 어머니의 불만은 아버지의 실수에서 나온 것일 수는 없으므로 그는 애초에 어머니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부부싸움은 항상 아버지의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인정해. 어머니의 눈물 섞인 알았어 그만해요 로 끝나곤 했다. 나와 말할 때도 그는 크게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 단지 좀 더 자주 그럴 뿐이었다. 자세, 식습관, 공부는 물론 신발끈을 묶는 방식부터 걸음걸이와 글씨체, 펜을 쥐는 방법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혼나지 않은 게 없었다. 내가 왜 이러한 결함이 있는 아이인지 설명하는 강의가 시작되면 나의 반항과 함께 2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너는 그런 애야 인정해 라고 소리치는 아버지와 침묵하는 나로 끝나고는 했다. 그게 내가 배운 어른들의 세계였다. 타인을 이해하지 않고 깎아내리더라도 설령 틀렸더라도 끝까지 우겨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그들의 방식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나의 꿈은 단순했다. 어른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니 나는 그와 말할 때 사실만 말하면 된다. 나는 지금 병원이다. 왜? 그가 물었다.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그날 아침 집에 돌아가다 비어있는 골목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아무 말 없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가격해 바닥에 눕히고 발길질로 머리만 노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가방은 가져갔지만 핸드폰과 지갑은 여전히 주머니 안에 있었다. 비틀거리면서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경찰관이 구급차를 불렀다. 뒤에서 다가온 사람이 피부가 까무잡잡한 젊은 남성이라는 사실 말고는 아는 게 없었다. 사진을 찍어서 내게 보여줘도 나는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나를 왜 때렸는지도 몰랐다. 그가 가져간 가방은 8년 전에 사서 닳고 헐어버린 검은 이스트팩이었다. 그때 내 핸드폰과 지갑은 패딩 주머니에 있었다. 내가 쓰러진 김에 그냥 손 한 번 넣으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깨에 걸려서 백이 번거로운 가방은 가져가고 무방비로 있던 지갑은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니 절도가 목표는 아니었을 것이다. 술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냥 이유 없는 폭력이었다. 그리고 이유가 없는 것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맞았어요, 길에서. 왜? 목소리가 올라갔다. 그 질문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남들의 눈 밑에서 혼자 겪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무서웠다. 그래서 나를 쳐다봤던 사람들의 눈빛이 더 싫었다. 그들은 혼자는 아니었다. 누구든 부르고 싶었지만 새해 마음 편하게 부를 만한 친구는 없었고 나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이유가 개입해야만 연락할 수 있는 번호들이 338개의 연락처를 채우고 있었다. 이건 역시 명확한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 알지 못할 뿐더러 알고 싶지 않았다. 심장이 눌린 듯 답답하고 상처를 때리는 바람이 아직 차갑고 뒤에 누군가 있을까봐 자꾸 돌아보게 된다. 그게 내가 지금 나에 대해 아는 전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는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거나 화를 낸다. 모르겠어요. 조용히 말했다. 뭔 소리야, 모르겠다니? 그냥 맞았어요. 병원에서는 뭐래? 수술해야 한대요. 코뼈랑 눈 밑에 뼈가 부러져서. 그래? 괜찮아? 아버지에게 들은 말 중 내가 동의하는 게 있다면 나는 욕심이 많다. 예를 들면 자식이 맞은 이유를 알기 전에 자식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하는 아버지를 원하는 욕심 말이다. 욕심은 나의 단점이다. 어쨌든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는데 말이다. 21살에는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부른다. 물론 거짓말이고 다들 안다. 하지만 그게 어른이라고 배웠다. 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착실히 배운 대로 거짓말로 어른 행세를 해본다. 예,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됐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돈이 좀 모자라요. 더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보내줄게. 고마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쁜 말을 할 자격이 없었다. 숫자로만 어른인 나는 어쨌건 그가 벌어온 돈으로 문제없이 살아왔다. 그가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일한다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자기의 의무에는 언제나 충실했던 그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수이자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였다. 그 덕분에 나는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고 가끔은 퇴근길에 꽈배기 하나를 사오는 다정함도 분명 있는 사람이었다.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지금도 나는 경제적으로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였으며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 필요하면 연락해라. 부탁이 있는데요. 엄마한테는 잠깐 비밀로 하면 안 될까요? 알았다. 그러나 욕심 많은 나는 참 감사하게도 그가 미웠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시작은 어머니였다. 내 방 문틈 사이로 싸운 후에 울고 있는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두고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내게 너무도 비겁해 보였다. 내가 아기였을 때 본인이 너무 힘들어 잘 키우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외로움에 시달리며 나를 키우셔야 했던 그 상황에서 어머니를 돕지 않은 채 당시 박사 논문 준비하기에만 바빴던 아버지가 미웠다. 분명 그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바랬던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곁에 있는 사람을 원했지만 그는 위에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누구보다 아버지를 원망했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걸어서 돌아갔다. 계속 떨면서 뒤를 돌아보면 밤이 깔린 길은 흰 가로등 불빛 덕분에 밝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더 무서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그 뒷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언젠가 직접 할 말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언젠가 직접 할 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직접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새순이라는 책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아드리 작가의 언젠가 직접 할 말이라는 작품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작품에서 또 찾아올게요. 안녕!